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자막이 나오네요. 비슷한 얘기인데 정오에 남북연락사무소 통화 시도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불응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 측에서 지난 주말 정도부터 좀 강하게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좀 약간 조짐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 이슈가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북한이 한마디 한다고 막 1, 2%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네. 미사일 발사에도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데 오늘은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 건지 아니면 이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북한 측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증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우 우리 또 정동영 선생님 첫 질문을 짓궂게 하시네. 그 뭐 직구 줘야지 뭐 어떡해요. 제가 직업이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뭘 비꼬자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예민할 문제긴 수 해요. 있는 그래서 문제라서 걷어내고 네. 증시 쪽으로 좀 보자는 거죠. 저희는 조금.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음,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음, 뭐 자유롭게 이런 것도 각자의 생각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고 왜 갑자기 저러는가 그냥 뭐 제 생각에 일단을 갖다가 내비친다면은 관심 좀 가져주죠 뭐. 원래 관종들은 그렇습니다. 관종들은 그렇게 관심 좀 가져줘야 되겠고 우리의 대북 전단이 그렇게 아픈가 봐요. 삐라라고 하는 부분인 그 거죠. 삐라라고 하는 그 대북 전단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쪽에서는 아픈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는 그러면 친구였던가? 뭐 적이라니. 뭐 늘 적인 줄 알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영향을 받는다. 미사일을 뭐 쏘아 올려도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빠질 때가 되어서 빠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핑계 삼아서 조금 이제 그런 거 확실히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근데 크게 안 받아요. 예전처럼 이런 거 있으면 뭐 아난티나 뭐 좋은 사람들이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네. 장 초반에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나요?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오히려 이제 빅텍 같은 종목들, 스펙코, 빅텍 이런 방산주들이 예. 오름폭을 며칠 동안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북한 얘기를 지금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경제 논리로만 좀 볼게요. 그러면 네. 중국 편을 북한이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콩 인권법을 지금 네, 양회에서 네.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 권리다라고 북한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랑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고 친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 거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네. 줄 세우기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뭐 북한이 중국 편드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은 우리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갖고 가고 있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거 진짜. 지금 과연 그러면 저 북한에 지금 신경을 쓸 형편인가 미국이?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만 존스 홉킨스 대학 이게 차라리 저 WHO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 이틀 전에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죠. 안 줄어드네요. 예, 여기 Y축을 보니까 12만, 13만 아직도 이런 거예요. 예. 하루에. 하루에? 예. 문제는 이 추세죠. 예. 거기다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드나 싶다가 이른바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예. 다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뭐 2만에서 2만 5천 명 사이 이렇게 또 확진자가 생기고 있네요. 예. 그 와중에다가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신없어요. 이거 좀 됐죠. 6월 3일 날 예. 디 어틀랜틱이라고 하는 매체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하나 글을 보냈고 예. 이걸 갖다가 올렸고 이게 상당히 미국 정가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제임스 매티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 세 명의 사진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은
물가에 세우는 애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인데 굉장히 충동적이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갖다가 악의 축, 이라고 The 규정을 Axis of Evil 뭐 이런 식으로 칭했던 것처럼 어른들의 축, 그 중에 이제 핵심 세 명이 참 존재감 없는 국무장관으로 물러났던 렉스 틸러슨, 그리고 여기는 존 켈리 비서실장, 예. 백악관의 군기반장 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나갔고 예. 매티스 전 국방장관. 디 어틀랜틱에서는 이렇게 잡았죠. 제임스 매티스가 지금 선언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트럼프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예. 굉장히 미성숙한 리더십 그리고 분열시키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런 대통령 나 처음 봤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매드독 미친 개라고 아주 막 대놓고 원색 비난을 했죠. 이게 문화 차인가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긴 해요. 저게 뭐 트럼프 대통령 성정이니까. 예. 이거는 조금 읽어보니까 거의 경문입니다. 그냥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에 버금가는 이 정도 되면은 저 끌어내리자 하는 정도의 예. 굉장히 빡쳤어요.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이 화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예. 났었어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미국 국민들의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 이런 쪽이고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 지금 공화당 내에 거물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드 롬니 여기는 뭐 늘 이렇게 대선 후보로 유력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던 사람이었는데 예.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이후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뭐 그런 식의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던 것이고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네. 그다음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예. 여기도 지금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나라에 위험하다. 자기는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희 참 신기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예. 예. 여기도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 때 그 국무장관까지 했던 예. 콘돌리자 라이스. 라이스. 익숙한 아직까지는 익숙한 이름이죠. 이름이죠, 예. 네.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라. 그리고 여기 상원 의원 한 명도 여성 상원 의원 한 명인데 공화당 쪽이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게 힘겹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저널이나 MBC가 이렇게 공동 여론조사하니까 뭐 여전히 국정 지지율 45% 지난 4월하고 별 차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92%에 여전히 이런 세네요. 상황입니다. 그때 2016년만 하더라도 뭐 74%에 불과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그러니 각종 기행에도 골수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조금 이렇게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제법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북한 관련 혹시나 모르죠. 결국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오죽하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는 사망 이후로는 중국의 홍콩 문제 갖고 때리든가 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지 책임론 이런까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만만한 게 그쪽에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북한 관련해서 우리 시장 흐름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뭐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들 진짜 많고요. 아니,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뭘 안다고 주변에서 트럼프 재선돼? 그게 본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랬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반대 기류가 좀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이런저런 네. 여론도 등 돌렸고 네, 많이. 네. 어때요? 실제 재선의 모든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리해 보이는 건 분명하죠. 네, 눈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네. 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뭐 거의 확실시 됐어요. 따놓은 당사입니다. 워낙에 조 바이든 슬리피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상대가 워낙에 좀 약체에다가 예. 그게 없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샌더스는 미는 게 있었는데 네, 샌더스 하면 뭐 샌더스가 급진 좌파 만들고 뭐 이런 싶은 것들. 세상이 뭔가 있나 보다 있었는데. 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번번이
그거 합니다만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서 차려는 밥상에다 숟가락 올리려고 했는 사람들은 죄다 안 됐어요. 바로 최근에도 우리 총선에서도 확인했지만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거는 보니까 자기도 그 역풍이 만만찮은 걸 보고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싶었을 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무슨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인터넷 자이언트들 하고도 뭐 각을 세우곤 했습니다만 지금 뭔가 기존에 그걸 했는데 좀 그거 제 생각에 쉽게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생각해 보시면 90몇 프로로 힐러리가 이긴다 하는 와중에도 뒤집었던 이겼죠. 사람인데 예. 지금 집토끼만 갖고도 이긴다고 보는 거죠. 음. 집토끼만 갖고도 이긴다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중국 태도가 요즘 재밌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를 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저 무슨 뭐 댓글 문화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저급한 댓글 문화식으로 제 말만 저래 못 때려. 이걸 벌써 중국은 파악한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가 된들 그리고 우리하고 원래부터 친했던 바이든이 된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중국이 갖고 지나 보면 견딜만하다. 아마 비유컨대 이거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나 무슨 뭐 복싱 선수들 할 것 없이 이렇게 한번 1라운드에 초반에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해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견딜만한데 내가 저 한 방 맞고 그냥 자빠질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잘하면 카운터도 한번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런다고 해서 쟤는 친중이야. 뭐 이런 댓글 달지 마십시오. 저 요즘 이렇게 댓글에 좀 상처를 받네요. 댓글. 예. 참 댓글이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많이 맞으셨어요 댓글로? 이 와중에 계속 지금 조심하세요 했으니까. 사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올라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원래 올라간다고 안 하시는데 올 초부터는 시장이 좀 약간 좀 크레이지 모드다라고 예. 원색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갈 것이다. 다만 요 정도면은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이제 뒤에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잘 가잖아요. 네. 지금도 코스피가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네. 휴식기가 나타날지 FOMC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은 당분간 랠리가 좀 이어질지 공매도도 없고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조건은 좋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심지어 뭐 그런 용어도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떤 Great Decoupling. 아, 거기서 말하는 Great Decoupling. 실물 경기하고는 실물 경기와 완전히 이제 괴리가. 주가와의 엄청난 디커플링을 예.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시장 간의 디커플링 나타나죠. 음. 다우 보세요. 다우가 지금 저 뭡니까? 다우지수 한번 차트 보시면은 다 올라왔네요. 지난 금요일날 갭이 나왔잖아요. 예. 이날 장중에 1000포인트 오르다가 800 얼마로 끝났죠. 거의 900포인트 끝났죠. 네. 그 고용 지표 때문에 아예 미국 노동부에서 우리 위에 조금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실업자로 봐도 될 것 같다가 실업자가 아닌 걸로 했으니까 한 3% 포인트 좀 낮게 나왔을 수는 있어. 참 그래도 솔직해요. 중국보다는 나아요. 예. 우리 좀 손 좀 봤거든. 그냥 가만해서 봐 이거고 시장도 쿨했어요. 예. 아 그래 속아줄게. 올리자. 네. 그래 속아줄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또 올랐죠. 예.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지나고 보니까 참 이 엄청난 사인이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RSI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 예. 엄청난 다이버전스였으니까 23일 날 이때 들어갔던 선수들이라면 대단한 거죠. 나 아직 이때 들어갔다가 아직도 그냥 붙들고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 자 지금 이제 살짝 뭐죠?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보잉은 이래요. 주가가. 보잉은 지금 날아갑니다. 예. 지금 뭐 비행기가 휙휙 날아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한 89불, 자 90불이라 칩시다. 예. 90불이라 치면은 여기 180불이면은 더블. 2배. 지금 이게 뭐 3배도 가자는 분위기죠. 와. 지금 평소 거래량 대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완전 터졌네요. 아, 이거 보니까 그냥 줍줍이에요. 예. 줍줍. 이랬던 보잉이니까. 예. 30불? 30불 하던 놈이 150불 5배. 예. 와, 여기서 450불 또 3배. 그런데 그냥 주식이란 게 들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싶어서 이때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참 그냥 기다려야 기다리시면 돼요.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증시에 전략 없습니다. 가끔씩 뭐 무슨 전략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략 없어요.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먹고 나오느냐, 금방 먹고 나오느냐 차이일 뿐이죠. 예. 금방 먹고 나오려면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금방 먹고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월간 차트에서도 거래량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다?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지금 많이 할 만한 게 이거였고 평소보다 지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실업수당도 보너스로 한 뭐 더 줘요. 예. 뭐 이런 돈들.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리트 무슨 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 해도 자영업자들 힘들다 해도 지금 당장 아쉬운 건 1, 2차인데 한 7천씩 갖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물론 많이요, 많이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언택트 시대, 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날아갈 만한 여건을 갖춘 종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조금 미안하죠. 야, 뭐가 달라졌지? MBR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128개월에 걸친, 즉 10년 8개월에 걸친 경기 확장기가 끝나고 지난 2월부로 미국은 경기 침체로 리세션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돈만 많아서 이렇게 가니까 뭐 하죠? 포모 잘 아는 우리 fear of missing out 나만 예. 못 올라탈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지금은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그래서 이렇게 오고 나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는 짚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50% 절반 왔으면은 해스더리만 한 뭐 일주일 고민하다가 올라서니까 또 61.8% 와서 또 한동안 뭐 한 2, 3주 고민했죠. 예. 열리는 순간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일단 인정해야죠. 열렸나?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기보다는 V자로 가자. 조정 없이 빠진 장, 조정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열어두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즉 극단적 과매도 국면에서의 매수는 늘 어땠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매도 국면에서는 조금 접혔다 간다. 특히 이런 식의 과매수 국면 그리고 다이버전스까지 나왔으면은 크게 한번 조정받는다. 지금 이제 접어들었다. 여기서 고점을 올려가면서 RSI가 옆으로 기는 그런 장이 올라는지 아니면 여기서 건전하게 조금 한번 쉬었다 갈라는지 그런 상황이고 2200이라고 하는 마디 숫자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또 이렇게도 꺼집니다. 아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하향 채널을 이루고 있었는데 채널 상단에 왔네. 그러니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열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자, 이런 선은 이렇게 꺼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는 게 맞네 하는 걸 또 이번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네. 중이죠. 다만 위클리에서 이때처럼 무슨 지금 현 상태 위클리나 먼스리를 보면은 예. 지금이 그렇게 다들 부들부들 두려워할 만큼 과매수 국면이냐? 그것도 아니네요. 아직 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밀리면 금방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꺼번에 개인들 팔았는데 1조 3천억 그 돈이 어디 가겠어? 또 들어오겠지. 뭐 이런 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고요. 코스닥은 더 좋은데 재밌는 거는 금년 들어서는 지금 코스닥이 넘버원입니다. 금메달이에요. 금년 들어서만 따지면 나스닥도 제끼고 얘들 다 제낍니다. 오늘 제가 말이 거치네요. 이 나라 시장들 증시 저보다 이겼다.
지금 나스닥, 덴마크, 아르헨티나, 뭐 중국, 심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코스닥 포함해서 금년 들어서 현재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 들어서는 코스닥이 넘버원인데 예. 이때부터 금융위기 오기 직전 이때 대비로 보면은 남들은 지금 나스닥이 250% 가까이, 덴마크도 145, 아르헨티나 1,800포인트, 1,800%. 이거는 뭐 아르헨티나가 잘나서가 아니고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의 마이너스 7%.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야, 우리는 코스닥 장기 엄청나게 저평가된 시장이야, 이 시장이. 라면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차트와 더불어서 이 차트를 보고 있자면은 도대체 이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길래 늘 이러지 하는 고민도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죠. 예. 네. 참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또 조금 저희를 네.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